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좀 경쟁사들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서 테슬라 이야기도 좀 가미하면서 리비안 배터리 깐 이야기 또 좀 해볼까 합니다. 세모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얀마음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댓글에 남겨주신 대로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다른 외국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딱히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참 이게 배터리가 화재가 난다라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참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일단 제 경험으로 제가 그냥 먼로 할아버지가 그 배터리 다 깐 거, 지금 리비아는 먼로 할아버지가 까진 않았지만 그 팀이 까긴 했거든요. 지금 그 일부 이야기 할 텐데, 보통 그때 깠을 때 보면은 커버가 완전히 타이타늄으로, 그리고 앞에도 충돌 보호를 위해서 다 이게 외부 벽으로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거기도 단차가 있었나요? 근데 일단 미국 사례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카인드라이버에서 최근 이런 기사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불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냥 결론은 타라는 얘기입니다.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는 일렉트리카든. 여기 통계를 보면은 일렉트리카가 10만 대당 보면 뭐 현저히 적죠. 거의 뭐 불이 안 난다는 수준인데, 문제는 나면은 전기차는 크게 나죠. 반면에 가솔린, 휘발유차는 자주 나는 대신에 모든 화재가 아주 크게 전소되거나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건 하이브리드가 의외로 높았다라는 게, 근데 카인드라이버에서도 이 통계를 좀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100% 믿을 데이터는 없는 게, NHTSA가 차량 화재를 트래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NFIRS라는 기관에서 Fire Incident Reporting System에 의해서 거기서 뭐 이제 보고가 되는데, 그 데이터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래야지, 고지고대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더라.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런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사고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데이터 분석, AI 시대는 역시 데이터를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게 보기 편하게, 역시 컴퓨터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머신러닝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잘 알아먹게 해줘야지, 그냥 이걸 무작정 받아들이는 거는 잘못됐다고 비판도 가합니다. 근데 일단 뭐 걱정하지 말고 타라. 전기차가 좀 그런 문제가 아직은 있지만, 워낙에 화재가 미국 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지금 어쨌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것도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면이 있지만, 전기차의 화재가 월등히 떨어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생산량이 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가 늘면서 화재가 덜 나는 걸로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 냉각수관이, 플라스틱 냉각수관이 이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데 저 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빨리 조사가 돼서 밝혀져서, 워닝이 이제 밝혀져서 잘 다시 이제 픽스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걸 밝히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튼 화재는 잘 나진 않는다. 자, 다음은 이제 경쟁사들을 봐야 되거든요. 좀 보니까 아이오닉5 여기서 드디어 저도 이제 종종 보죠. 기아 EV6는 아직까지 제가 한 대 봤나요? 지금까지 한 대 봤던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 충전하고 나오면서 신기하게 테슬라 공장에서 기아 EV6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봤는데 지금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거 미국 판매량입니다. 전 세계 판매량이 아니라 여기 판매량인데, 신차 효과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더 팔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쇼리지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반도체 때문에 미국에다가는 이제 더 팔 양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판매량이 줄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고요. 왜냐면 요럴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럴 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루시드도 제가 이메일을 받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 루시드가 그동안 이게 파이낸셜 서비스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저한테도 이메일로 대문짝만하게 이제 론이 된다라는
같이, 그러니까 파이낸셜 서비스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보면 제가 테슬라는 71개월 풀 할부 모델 Y만 그렇죠. S는 반만 론했으니까 3는 올 캐시로 사고, 어떤 판매 루트를 다양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아직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다음은 포드 마기의 판매량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갈 듯 해서, 사이버 트럭의 내부 실내가 보여졌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양산에 확실히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거 스티어링 요크죠.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요크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제 차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화면도 그렇고, 이거 앞에 전면 스크린도 우째 다 갖다 쓴 것 같고, 여러모로 지금 현재 모델 S나 X의 실내를 갖다가 그냥 거의 다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기와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부품들을 많이 갖다 쓴다라는 의미는 양산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드 머스탱 마기 판매량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레코드를 찍었습니다. 2022년 엄청 팔았죠. 그래서 마기도 요즘 꽤 보입니다. 포드의 선전이 이제는 좀 보이나요? 근데 프로덕션은 좀 줄었더라. 이거는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죠. 참 이런 기업을 대통령이 이걸 도와줘야 되는지, 전기차를 여기서 안 만들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포드 F150 라이트닝이 이제 몇백 대씩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건 정말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돌아다녀서 좀 사이버 트럭에 좀 자극이 됐으면, 그래서 이거 미리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좀 자극이 돼서 빨리 나왔으면, 경쟁은 소비자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포드 역시도 리비안하고 똑같이 이 트랜짓이라는, 중간에 보시면 이거 배달용 차인데, 아마존이 요거를 리비안한테 왕창, 그러니까 아마존 배달용 트럭으로 전기 요런 트랜짓을 많이 주문도 했거든요. 근데 포드도 같이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1000대 좀 안 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GM을 보면요, 이게 좀 GM이 참 할 듯 안 듯.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오닉 5도 이게 뭔가 칩이 부족한 건지 이때 다들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 그렇게 못한다라는 게, 캐딜락에는, GM은 슈퍼크루즈라는 아주 걸출한 주행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내연기관에서는, 현재 미국 내에서는 최상위로 평가받는 기능이고 이런 옵션인데, 이게 반도체 쇼리지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 차에서 선택이 불가능하답니다. 참 여기도 안타깝죠. 이게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컨비네이션은 지금 카인드라이버에서 쉐비 볼트에 대한 리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장점으로는 가격 대비, 그리고 차체 레벨 대비 그 실내가 굉장히 크다는 점, 스페이셔스하다라는 점과,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 완벽히 가능해져서 주행거리가 늘었다라는,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걸 개입을 최소화해서 고속도로에서 측정하는 게 뭐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거를 스탠다드로 삼는 게 가능한지, 여기서도 이렇게 보수적인 카인드라이버도 레인지가 느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기차의 장점인데, 아무래도 과도기다 보니까 거기에 거부감이 있는 그런 여론을 좀 등에 업고 그런 시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 마크업, 회사는 지금 가격을 깎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이게 딜러십의 문제죠. 그래서 다이렉트 세일이 참 중요한 건데, 현장과 회사 간의 여기도 소통이 다 통폐합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프라이스가 그렇게 생각보다 싸지 않고, 충전 속도나 가격 대비 똑같이, 이것도 테슬라한테 똑같이 가하는 비판이죠. 그래서 재밌어서 사실 제가 갖고 왔거든요. 실내 머티리얼이 가격 대비, 같은 내연기관 대비 좀 싸 보인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전기차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건지, 똑같은 비판을 GM 볼트에도 가하길래 그래도 굉장히 싼데 전기차 치곤요, 이런 거를 비판했다는 게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슈퍼크루즈랑 요 GM 볼트가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내면은 테슬라의 큰 적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 쇼리지로 인해서 뭐 사실상 옵션을 거의 선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판할 게 아니라 뭐 주변을 봐도 참 이럴 때 다들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점. 슈퍼크루즈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GM은 아예 대놓고 손 떼라고 하죠. 테슬라한테 실제 손을 떼면 안 되죠. 근데 그냥 손을 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아예 손을 떼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이거를 검출하는데 그때 제가 이 영상 만들었다가 비판을 근데 이거 사실 얼마든지 얘도 속일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열심히 보여드렸죠. 이상의 완벽한 검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내에선 좀 쓰기 힘든데,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대비, 테슬라 대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웬만한 하이웨이선 되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 탑이라고 불릴만 하는데 이게 참 같이 시너지를 못 발휘한다라는 게. 그리고 카인드라이버 역시도 장거리 운전자가 아니면 쓸모 없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테슬라보다 한 수 떨어지는 건 맞으나 저 정도면은 기존 내연기관 팬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선택. 더군다나 이런 캐딜락 에스컬레이더 같은 전통의 이런 진짜 2급에서 경쟁자 없는 대형 SUV의 슈퍼크루즈는 굉장히 큰데 선택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배터리 얘기인데요. 배터리 분해 얘기를 하기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제가 뭐 이건 놀랄만한 사실은 아닌데 가져온 이유는 미시건에서, 여기 미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게 정말 놀라웠고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LG의 LFP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건지 참 신기해서 미국에서 인산철을 생산한다는 게 새롭게 다가와서 이걸 가져오게 됐고요. 물론 원통형이 아닙니다. 파우치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그러니까 인산철인데 파우치, 그것도 미국에서, 그리고 상당량 적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가와트급으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뭐 20, 25 이런 얘기 정도 나오니까요.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BYD가 테슬라한테 곧, 이거 로이터에서 나온 얘기라서 이거 아직 양쪽 다 대답을 안 해주고 있는데, 물론 테슬라는 물어봐야 대답 안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지만 BYD도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로이터에서 알린 정도면은 확실하지 않을까. 여전히 테슬라의 수요는 견고한 것 같습니다. 결국 빅3뿐만 아니라 BYD까지 지금 배터리를 끌어다 쓴다라는 얘기는 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꾸 그 기사가 요즘 리튬 가격이 미쳐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자꾸 깎아내리는데, 인정할 거는 제발 좀 인정했으면. 코발트나 니켈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기에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하죠. 그리고 남미에서 지금 리튬 카보네이트를 캐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특히 인산철 배터리에 있어서는 좀 질 낮은 리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저는 보고요. 한 가지 예로 니켈의 숏스퀴즈가 일어나서 가격이 뭐 말도 안 되게 뛰었다가 시장에서 강제로 버튼, 로빈후드도 아니고 그걸 강제로 버튼 뽑고 시장을 강제로 안정화시킨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엘리엇이, 이게 친숙한 이름이죠. 현대자동차 주식 갖고 있다가 뒤어서 팔고 나간 그 엘리엇이 맞더라고요. 그 엘리엇이 지금 여기다가 니켈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소송 걸은 거죠. 그때 강제로 시장을 진정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영상으로도 클래스 1 니켈의 그 기준이 안 맞아서, 자기가 중국의 그 니켈 광산 부자께서 가지고 있는 니켈 클래스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요즘 소송까지 일어나면서 지금 후폭풍이 있다. 근데 니켈 가격도 이것만 보더라도 리튬 가격이 미쳐 있지만 배터리는 참 원자재에 취약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광산 사업을 하는 게,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을 깠는데요, 재미나더라고요. 배터리 이 내부는 자동차 내부와는 다르게 꽤 이 라인들이 잘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부족한 점이나 장점을
이렇게 하는데, 오버럴리 봤을 때 그 실내 그 차 내부 하니스나 와이어링이 워낙 개판이어서 이건 너무 좋게 보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테슬라보다 나은 점이 뭐냐면 소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됐는데, 리비안 안에 들어가 있는 폼은 플레임 리타던트입니다. 이걸 셀프 익스팅귀쉬라고도, 그러니까 자체 이제 불 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데피니션 찾아봤는데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혹시 틀렸으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플레임 리타던트, 제가 이거 한때 조금 공부를 했었어서, 보통 이런 분자에다가 이런 특히 벤젠 링에다가 이런 브로마인, 브로늄 이렇게 좀 무거운 원자들을 달게 되면은 좀 플레임 리지스턴스, 플레임 리타던트,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붙게 되는, 불이 이게 좀 숙게 되는, 어떤 거든지 간에 완벽하게 불을 차폐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잘 견디는 분자라도 다 터져 나갑니다. 이걸 얼만큼 슬로우 다운 하냐가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플레임 리타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이제 화학 구조들은 이런 브로뮴이라든지 무거운 애들을 여기다가 달아버리면은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게 깨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불로 조지는데 이거 못 견디면, 좀 오래 견딘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이해해야지, 완벽히 막는 그게 완전 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서 이 브로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잘 안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타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제가 그 뒤로는 트래킹을 안 해서 좀 시간이 지났을 텐데 아마 됐겠죠? 이런 무거운 원자를 넣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런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지만 이제 굉장히 분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크거나 그와 유사하게, 그러면서 깨져도 유독가스가 잘 안 나오게 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리비안에 썼다라는 겁니다. 리비안이 이런 면에서 소재가 더 좋더라고요. 반면에 여기서 비교를 해주는데, 모델 Y에서 빼온 폼은 불 정말 잘 그냥 갖다 붙이니까 잘 타더라고요. 요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물론 쿨링이라든지 구조가 그래도 많이 진화돼서, 그리고 격벽도 있고 그런 구조를 다 해놨기 때문에 테슬라도 나름의 방책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소재까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물론 리튬이 타면은 온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원가 절감 쪽으로 갔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왠지 리비안이 조금 더 이거는 좋아 보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배터리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보호 장비, 두꺼운 장갑과 이런 페이스 쉴드 안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한 가지 더 계속 이야기가 늘어나죠. 얘가 너무 공격적으로, 지난 영상 보시면 막 하죠. 그래서 제가 세팅을 바꿨습니다. 못 믿겠다 그러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워낙 공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격적으로 해놔도 꽤 눈치 봤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로 세팅을 하나 낮췄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